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다수 분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부터 대출 이자가 꽤 오르면서 생활이 팍팍해진 분들도 여러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요즘 연준에서는 금리를 한 번, 두 번 더 올린다고 하니 우리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연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이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모든 대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 물건, 문화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하나처럼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나라 중에서 이 지도 가운데에 표기되어 있는 유럽으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유럽이 이렇게 있고요. 유럽 바로 아래에는 터키란 나라가 있죠. 형제의 나라, 케밥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자기네들이 유럽이라고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죠? 또한 터키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데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터키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려버리자 물가가 폭등해버린 것입니다. 터키는 작년 말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5%나 올랐습니다. 지금은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40% 수준의 고물가를 보여주고 있죠. 터키가 인플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유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최근에는 5.5%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물가 잡혔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죠. 올 초에 5.7% 피크를 찍고 나서 5.6, 5.3 이렇게 떨어지더니 지금은 5.4%로 다시 올라와 버렸습니다. 물가 자체를 낮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상황은 잘 아실 테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 코리아의 물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물가는 정말 열심히 체크하시는데 정작 한국의 물가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의 물가를 체크해봤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6.3%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더니 지금은 2.7%까지 내려왔습니다. 2.7%? 저는 다시 한번 제 눈을 의심했죠. 2%대의 물가는 바로 파월 형이 그토록 원하던 꿈의 물가가 아닌가요? 연준은 지금까지 2%대의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왔었는데요. 한국은 고작 3.5%까지 금리를 딱 올리더니 이러한 물가 목표를 달성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물가가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달 3.9%에 비해 크게 떨어진 3.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입 빈도가 높은 물품들로 구성되어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 역시 5월달 3.2%에 비해 크게 떨어진 2.3%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물가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대의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는 3개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물가를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무조건 낙관적인 전망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요하면 금리를 언제든지 올리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당장 수치만을 봤을 때 꿈의 물가인 2%대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급하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필요는 확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많이 있죠. 지금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진정되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즘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러시아는 원유 수출을 하루에 50만 배럴 줄인다는 발표를 했고, 사우디는 기존의 원유 감산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서 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떨어지자 이를 다시 끄집어 올리기 위해 산유국들이 단합하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주요 나라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국제유가 하락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감산으로 인하여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혹은 중국이 막바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국제 유가를 끄집어 올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리버랜드 연준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실시간으로 전망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6월보다는 7월에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버랜드 연준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핵심 개인 소비지출 물가 모두 6월달 대비 7월달에 올라간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슬슬 시장에서 7월달 물가가 나오는 8월부터는 어느 정도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이야기도 다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재미있는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일제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에는 한 달 동안 12조 원의 채권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마 국고채 중심으로 매수했겠죠. 이번에는 분기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23년 2분기 때 한국 국채를 20조 이상 매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분기에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20조 이상 매수한 적은 처음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아마도 요즘 중국의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국채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시장은 미리 반응하여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국채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부동산이 다시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3년 1, 2, 3월 달에는 가계부채가 감소했었다가 갑자기 4월부터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기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막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축은행에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연체 금액만 12조에 이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고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도 충분히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연준에서 예상보다 더 크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아마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이것을 노리고 한국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기준금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새마을금고 이야기, 한국의 부동산 이야기, 한국의 증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목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